신체화 장애를 넘어탄 주권적 영육강건. 지난 58년 동안 나의 몸은 입술이 차마 뱉지 못한 실품을 대신 울어주는 거대한 눈물주머니였다. 와, 여러분, 이 문장 정말 가슴을 찌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에 등장하는 한 연구자의 실제 고백입니다. 무려 수십 년을 원인모를 극심한 통증과 싸워온 분이죠. 병원에서는 분명 모두 정상이라는데 나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마음과 몸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른바 신체화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학, 심리학, 그리고 영적인 관점까지 아우르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진단명 없는 진짜 고통부터 시작해서 몸의 대리비명, 억압된 감정이라는 독소, 그리고 이를 치유할 심리치료와 전인적 회복 단계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진단명 없는 진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게 참 기막힌 상황인데요. 환자는 지금 당장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가슴이 옥죄어오고 극심한 피로감이라는 지옥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온갖 비싼 검사를 다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결국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없이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 쇼핑을 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통증, 절대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꾀병? 절대 아니에요.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서도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100% 진짜입니다. 단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임계치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몸으로 튀어나온 것뿐이에요. 진단명이 없다고 해서 내 고통까지 가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몸의 대리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키워드를 아셔갑니다. 바로 신체화 장애와 감정 표현 불능증인데요. 신체화 장애는 말 그대로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심리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감정 표현 불능증은 뭐냐?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하는 건 더더욱 못하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골마 터지는 슬픔이나 분노를 말로 뱉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몸이 그 말을 대신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몸의 비명 소리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밥만 먹으면 체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위장 문제부터 만성적인 관절통, 가슴이 턱턱 막히는 공황 증상, 어지럼증,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기도 하죠. 심리상담센터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증상들은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주기적으로 확 악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의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내 몸은 왜 이렇게 찢어질 듯이 아픈 걸까? 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증상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심리적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억압된 감정이라는 맹독성 독소. 이 고통의 진짜 뿌리, 과연 뭘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걸 전환이라는 방어기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엉뚱하게도 신체적 통증으로 변형돼 버린다는 거죠. 꾹꾹 눌러 담은 분노나 수치심, 완벽주의적인 도덕적 기준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 혹은 어린 시절 겪은 정서적 방임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 자료에서는 이걸 갈 곳을 잃고 내면을 떠도는 자기 징벌적 에너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억압된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내 신경과 장기를 공격하는 독소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지독한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마음을 위한 심리치료입니다. 해결책을 구체적인 세 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일단 내 몸의 증상을 공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나 진짜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하는 왜곡된 두려움을 끊어내는 게 우선이에요. 둘째, 그 증상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향해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전념 치료, 즉 ACT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음의 근육, 즉 심리적 유연성을 확 길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임상 데이터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전념 치료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치료 전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있던 신체와 증상 수치가 치료를 받고 나서 확연하게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게다가 5주 뒤에 다시 검사해봤을 때도 이 낮은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인데 실제로 몸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결과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육을 위한 주권적 회복. 자, 지금까지 심리학적 관점을 봤다면 이번엔 제공된 자료에 등장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정순 목사의 연구에 등장하는 주권적 영육 강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특정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내 몸과 영혼이 서로 치고받는 내부 전쟁을 끝내고 창조주의 주권 아래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 몸의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그 자기 학대적인 컨트롤을 툭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건 내 몸과 통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관점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프면 내 몸을 고통에 갇힌 외부 감옥이나 왼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180도 바꿔서 내 몸을 치유와 생기가 흐르는 거룩한 성전으로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 몸을 그저 짐이나 감옥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그릇으로 인식의 틀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통증을 경험하고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분석해본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 그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통증은 나를 파괴하려는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신호다. 그러니까 약으로 무조건 억누르고 지워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지금 어디서 다쳐서 울고 있는지를 간절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구조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떤 뱉지 못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혹시 지금 억눌린 스트레스나 남몰래 삼킨 슬픔이 어깨를 짓누르거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이 힘겹게 보내는 그 작은 신호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 어쩌면 그게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